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진로건설팅의 신산원장입니다. 오늘은 60갑자 일주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은 사주가 없지요.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사주팔자 네 기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자, 사주를 보게 되면 상승운이라든가 하락운에 따라서 사건, 사고, 관제의 구설수를 미리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피흉취길, 그래서 이제 흉한 일을 막을 수가 있어서 상승운으로 발복을 하거나 개운을 하는데 이 사주를 정확히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이제 심리기복이나 감정기복, 그다음에 이제 신세를 비관하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왜 왔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운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60갑자 일주 중에서 지난주까지 인묘진을 깔고 있는 일주에 대해서 최고사주, 최악사주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사오미를 깔고 있는 일주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유금과 신금을 깔고 있는 일주의 최고사주, 최악사주도 강의를 해드렸고, 이제 4개 남았죠.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지지, 12개 지지 중에서 오늘은 술토를 깔고 있는 일주. 술토하면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일주, 이렇게 5개 일주가 있죠. 그리고 해수를 깔고 있는 일주, 역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역시 5개가 있습니다. 을의 일주라든가 정의 일주, 기의 일주, 신의 일주, 개의 일주, 그리고 자수를 깔고 있는 일주가 있죠. 역시 5개 일주가 있는데요. 갑자 일주, 병자 일주, 무자 일주, 경자 일주, 임자 일주.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는 축토를 깔고 있는 일주의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해서도 마지막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축토를 깔고 있는 5개 일주의 을축일주, 그 다음에 정축일주, 기축일주, 신축일주, 개축일주. 자, 일단 칠판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60갑자 일주 중에서 술토를 깔고 있는 5개 일주, 해수를 깔고 있는 5개 일주, 자수를 깔고 있는 5개 일주, 축토를 깔고 있는 5개 일주에 대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에 해당한 분, 자녀라든가 배우자라든가 가족, 지인들 모두 해당되는데요. 이 일주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운이나 세운이나 특히 월운 1년 12달 중에서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의 이 12달 중에서 어떤 달이 가장 좋은 달이고, 어떤 달이 보통 달이고, 어떤 달이 최악의 달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칠판에 표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술토를 깔고 있는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고사주는 일단 인월이 왔을 때 인술, 인호술 삼합의 가합이 되지요. 가합. 요게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사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묘월이 왔을 때, 묘월.
자, 술토를 깔고 있는 이 5개 일주분들에게 묘월이 오면 묘술합화가 되죠. 일지와 합이 되면 이제 90% 이상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묘월과 인월이 오면 대운, 세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묘대운, 그 다음에 인대운, 묘세운, 인세운. 예. 그러니까 이 술토 일주들은 개묘년, 올 개묘년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일단 일지만 봤을 때 단식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별로 사주 전체를 봤을 때는 강의 내용과 다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지와 그 다음에 일지와 대운, 세운, 월, 특히 월, 몇 월 달에 내가 좋을까? 우리 자녀가 좋을까? 우리 배우자가 좋을까? 자, 그래서 일지합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일지합은. 그 다음에 오화가 왔을 때 대운, 세운 모둠에서 오화가 오면 오술합화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5월이 오면 술토를 깐 분들은 시너지 효과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술토, 술월이라든가 술토를 깐 일주가 술월이 오면, 술년이 오면, 술대운이 오면 긍정적입니다. 왜냐? 이것은 이제 오늘 이 강의의 근거는 명리학과 그 다음에 주역, 매화역수에서 보면 일지 비견은 긍정적이다. 매화역수에서는 비견이 올 때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월지가 비견이 올 때는 부정적인 경우가 7-80% 이상인데 월지가 비견이 오면, 하지만 일지가 왔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무토를 무토 일주보다도 이제 술토를 깔고 있는 일주, 무가 아니죠. 술토, 여기 표기를 잘못됐는데 술토를 깔고 있는 일주, 술토. 자, 술토를 깔고 있는 일주가 술이 왔을 때, 그래서 요 4개 월, 술토를 깔고 있는 일주가 요 4개 월이 왔을 때는 최고 사주자. 이럴 때는 펼치는 거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대신에 최악 사주를 보겠습니다. 진월이지. 진월. 일지가 진술충을 하면 좌하충이라고 하죠. 일지, 좌하충 100% 부정적입니다. 일지가 충을 하면 배우자 갈등, 불합, 여러 가지 집안에 우환이 따르죠. 그 다음에 사화가 왔을 때 사술 원진 기문이 되죠. 원진과 기문이 되면 배우자 사이도 그렇고 일단 일지 그러니까 술토를 가진 분들은 술토 일주들은 사월이라든가 사년이라든가 사대운이라든가 사화가 오면 최악이다. 그 다음에 미월이라든가 술미형을 짜면 계고가 안 되고 파고가 되지. 그래서 일단 형을 짜게 되면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6월 유술해가 되지요. 유술합도 되고 유술해도 되는데 이렇게 유술해가 됐을 때는 이제 합이 30% 해가 70% 작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축월이라든가 축토가 왔을 때 축술형을 짜게 되면 축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계충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파고, 형의 작용은 주로 계고가 아니라 파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술 일주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월, 대운, 세운이 왔을 때 최악사주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이 보통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게 보통사주는 자수라든가 그 다음에 신금, 자수라든가 신금이 왔을 때, 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가 왔을 때 이것을 일명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수를 일지에 깔고 있는 일주. 을의 일주, 정의 일주, 기의 일주, 신의 일주, 개의 일주 5개가 있죠. 최고사주부터 표기를 하겠습니다. 최고사주는 자 묘월이라든가 묘대운 이렇게 되면 해묘 합이 되죠. 해묘합. 그 다음에 해미 미월 미토가 오게 되면 해미 가합을 짜게 되죠. 예, 해묘미 삼합에서 묘가 빠진 해미 가합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가 왔을 때 해월이라든가 해대운이 왔을 때 일지가 비견이면 긍정적이라 그랬죠. 매화 역수에서 이렇게 3개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최고사주라는 것은 주로 합이라든가 생의 주동과 합이라든가 비견이 왔을 때는 긍정적이다. 최고사주다. 최악사주라는 고 것은 형, 중, 파, 해, 원진. 형충파의 원진이 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최악사주는 인목입니다. 자, 인의 파가 작용이 되죠. 인의 합도 작용이 되지만 인의 파가 작용이 된다.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이다. 조로 보면 괜찮지만 대체적으로 이 파가 작용하는 경우 조가 잘 맞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진토가 왔을 때 진월이라든가 진의 원진이 되죠. 진의 원진이 되면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사월이 되면 사월이라든가 사화가 오면 사의 충 일지가 충을 하면 100%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신금 신월이라든가 신금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신 해가 되죠. 합충형파에서 해가 됩니다. 자, 이 외에 이제 여기에 없는 월이 이제 보통 사주가 됩니다. 예, 자축이라든가 유술이라든가 이런 월이 오게 되면 이런 연도라든가 대운, 세운, 월운이 오면 이 해수를 깔고 있는 일주는 보통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사주일 때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펼치면 되고 최악 사주일 때는 사건, 사고, 간지구설수, 피흉치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은인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수를 깔고 있는 일주 5개. 갑자일주, 병자일주, 무자일주, 경자일주, 임자일주 5개 일주입니다. 최고 사주부터 축토 자축합이 되지요. 일지가 합이 되면은 최고 사주다. 그러니까 이 자수를 깔고 있는 일주가 축월이 된다. 축월. 자, 이번 달이 축월이죠. 개축월이죠. 다음 달이 갑인월, 그 다음 달이 을미월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자수를 깔고 있는 분들은 이번 달은 괜찮다. 최고 사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토가 왔을 때 자진합수가 되죠. 일지가 합이 되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왔을 때 신월이라든가 신자합이 되죠. 신월, 양력으로 8월 7일부터 9월 7일. 그 다음에 일지비견 자수가 왔을 때 자, 자수를 깔고 있는데 자월이 왔다. 긍정적입니다. 왜? 이 비견은 월지 비견은 부정적이지만 일지 비견은 매화 역수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최악사주를 보겠습니다. 자수를 깔고 있는 일주의 최악은 묘월이라든가 묘년이라든가 이 묘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묘형이 되지. 자묘형이 되면 형, 충, 파, 해, 원진, 공망 이것은 부정적이지. 그 다음에 자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5월이나 5화가 오면 자오충이 장렬되죠. 일지가 형충을 당하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잠이 원진이 되는 미토, 미월이 오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 유월이 오면 자유파, 자유기문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네 개가 있죠. 예, 여기 네 개가 없는 거. 여기 이제 보통인데 인월이라든가 4월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인월이라든가 4월이라든가 그 외에도 이제 수월, 해월, 수월이라든가 해월 이것이 오면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사주일 경우에는 펼치고 최악사주는 사건, 사고, 관재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은인자중하면서 부족한 실력을 갖추면 때를 준비하라. 이런 대자연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축토로 가겠습니다. 축토를 깔고 있는 일주 5개, 을축일주, 정축일주, 기축일주, 신축일주, 개축일주 5개입니다. 자, 최고사주는 역시 자수가 오면 축토를 깔고 있는 분이 자수가 오면 자축합이 되지요. 일지가 합이 되면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4월 사화와 축토는 어떻게 됩니까? 축토를 깔고 있는데 사화가 오면 사유축 삼합에서 사축 가합이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유금이 오면 대단히 유축합이 되기 때문에 일지가 유축합은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축월이 올 때 일지가 축토인데 축월이 오면 긍정적입니다. 왜? 일지 비견은 매화약수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만일에 축토를 깔고 있는 분이 이 월지에 축토가 있는 분이 축토가 오면 부정적인 게 70%인데 일지는 비견이 왔을 때 긍정적입니다. 일지는. 그러면 최악의 사주는 축토를 깔고 있는 분들이 진토가 오면 진축파가 되지요. 부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고 탕화도 되고 추고 원진도 되고 추고 해도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축미축이 장렬하는 미토가 오면 미월이 오면 축토를 깔고 있는 분들은 부정적이다. 단 축월생이 미토가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움츠리고 있던 게 활짝 펴지지요. 그런데 일지가 축토인데 미월이 오거나 미토가 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 자, 축술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계충이 장렬을 하지. 이것은 파고가 됩니다. 계고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이 보통사주가 됩니다. 여기에 없는 것이 보통사주가 됩니다.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신월이라든가 뭐 해월이라든가 해수라든가 대운, 세운, 월운에서 이런 게 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보통사주다. 그래서 최고사주가 왔을 때는 펼치고 최악사주가 왔을 때는 은인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보통사주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육식각자 일주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의 원리를 알면 대운, 세운, 월운, 일진을 정확하게 오늘은 이제 일주별로 일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거를 월지 기준으로도 하고 일지 이렇게 전부 알면 사주를 정확히 통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이러한 이제 연구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해서 그러면 지식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의 힘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시대는 이미 옛날입니다. 이 지식의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깨우쳐 주거나 널리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데이터를 이제 유리알과 같이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널리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본인은 다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이러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것이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꽉 움켜쥐고 혼자만 이렇게 하는 시대는 이미 옛날입니다.
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죠.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걱정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식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거나 돈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깝깝해서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투게더. 그래서 사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 그래서 자신과 인연이 되는 그 한 사람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맑은 기운의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그 인연도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도 하고, 수행 공부. 그래서 인성 공부를 많이 해서 내공을 갖추면 거기에서 저절로 물리가 터집니다. 그렇게 이제 실력을 갖추면 누구든지 존경받는 멘토로 우뚝 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공지사항을 해드리고 마치는데요. 심산원장의 강의와 상담 30주년을 맞이해서 상담료와 수강료 3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감 직전입니다. 마감 임박인데요. 요즘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겸사겸사해서 30% 할인 이벤트를 실시 중인데 일단 상담이나 강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제 곧 마감 예정이니까 마감되기 전에 상담이나 강의를 신청하시면 정규 상담료에서 30%를 할인을 해드립니다. 단 한 명 신청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2명이나 가족 4명, 5명까지는 정규 상담료에서 3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도 제 연락처가 있고 제 유튜브 동영상 아래 유튜브 모든 동영상 아래 제목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방법이라든가 상담료라든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오늘 심산원장의 60갑자 일주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